안녕하세요. 파운동 생략의 최대학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화와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령이 들어감에 따라서 근력이 떨어지고 최대선 섭취량도 떨어져서 모든 운동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그 생략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O에서는 60세 현재 나이에 0.8을 곱한 나이가 지금 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60세라 그러면 지금 48세 같은 그런 체력과 최대선 섭취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노화가 되면 그러면 최대 심박수가 떨어지고 최대 박출량도 떨어지고 최대 동정맥 산소차의 능력도 저하가 됩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 마이너스 연령이기 때문에 내가 20세라 그러면 최대 심박수가 200이 되지만 내가 60세라 그러면 최대 심박수가 1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기능이 노화가 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요인들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저하시켜서 우리의 지구력 운동 수행 능력을 저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내가 운동할 때 젖산을 얼만큼 적게 쌓이게 하는 그런 젖산 역시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연령에 따라서 근력 손실이 오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근육 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연이 주는, 신이 주는 선물로서 우리가 이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근력 손실은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데 웨이트 운동이나 아니면 규칙적인 저항성 운동을 통하면 우리가 높은 수준의 근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에게 노화로 인한 근육량의 손실을 보면요. 50세가 지나가고 나서부터 근육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근육량은 저하가 돼서 우리의 파워도 저하가 되게 되는 거죠. 근력의 변화를 또 보면 실제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활동적인 사람, 그리고 자업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운동한 사람들을 20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100%의 힘을 발휘한다고 보면 그러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자업생활을 하시는 분보다 이렇게 높은 상대 근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서도 운동해도 되나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60세가 넘어도 70세가 돼도 운동을 하면 운동에 대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항성 운동과 지구력 훈련, 이 두 가지 운동 형태는 다른 거죠. 저항성 운동은 우리가 근비대를 위해서 웨이트 운동을 하고 지구력 운동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저항성 훈련을 하면 기계 수용체가 활성화가 돼서 그래서 엠토르라는 그런 물질을 활성화돼서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근이 비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력 훈련, 심장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구력 훈련을 하게 되면 이렇게 AMPK, 그 다음에 칼슘 MK, P30A 같은 이런 1차적인 신경 시그널들이 활성화가 돼서 그래서 근육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강화시켜 주거나 더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의 유산소 능력을 향상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AMPK는 이런 또 TSC 이런 1이나 2를 통해서 또 단백질을 합성을 자극함으로써 근비대도 같이 시켜주는 거죠. 근데 메인 효과는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기초 대사량이 이렇게 50세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서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것이 체지방량을 적게 하고 근육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그러면 에너지 인테이크에 대해서 에너지 아웃풋에 대한 내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이 원치 않아도 살이 찌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최대산 섭취량의 감소를 보면요. 연령에 따라서 쭉 최대산 섭취량이 감소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50세가 되면 50세부터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1년에 1% 이상씩 감소를 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이 최대산 섭취량의 능력을 유지를 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10km를 달릴 때에 60세 이상 될 때부터 달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근육의 양이 적어지고 근력이 적어지고 최대한 섭취량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에 따라서 달리기를 할 때 달리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달리는 시간을 더욱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대 섭취량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장거리 달리기 수행에 있어서 최대 섭취량의 중요성은 장거리를 달리는 동안 지속적으로 ATP를 생성하는 생성률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 ATP 생성률은 산소 섭취량에 의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섭취량과 몇 %의 능력으로 내가 달릴 수 있는가에 장거리 달리기의 능력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은 지구력 운동 종목에서 선수가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최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고요. 그렇지만 운동의 효율성이라든지 젖산력, 치아 같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수행력이 같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실질적으로 운동하기 전과 운동 후에는 초기에 운동했을 때의 산소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산소 부족을 없애주는 거죠. 그 산소가 빠르게 증가하면 젖산 형성을 지원하고 PC 고갈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는 젖산 역치에 이르지 않으면서 높은 산소 섭취량 비율로 코스를 달리는 능력과 달리기 효율성이 장거리 달리기의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지구력 능력이 감소되는데 이것은 젖산 역치에서의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왜 운동이 최대 섭취량을 어떻게 개선시키는가? 우리가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대 섭취량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심박출량이 향상이 돼야 되고 최대 동정맥 산소차가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심박출량은 1회 박출량이 증가해야 되고 최대 동정맥 산소차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증가하거나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해야지만이 근육의 혈액으로부터의 산소 추출 능력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근육이라 교감신경계 활동이 저하가 돼서 근육의 혈류량이 증가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 유산소 파워는 우리가 얘기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심폐 능력을 저하를 방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대 운동선수의 예를 보면 훈련한 그런 사람들이 훈련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파워운동 생략의 최대학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화와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령이 들어감에 따라서 근력이 떨어지고 최대한 섭취량도 떨어져서 모든 운동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그 생리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O에서는 60세 현재 나이에 0.8을 곱한 나이가 지금 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60세라 그러면 지금 48세 같은 그런 체력과 최대산 섭취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노화가 되면 그러면 최대 심박수가 떨어지고 최대 박출량도 떨어지고 최대 동정맥 산소차의 능력도 저하가 됩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 마이너스 연령이기 때문에 내가 20세라 그러면 최대 심박수가 200이 되지만 내가 60세라 그러면 최대 심박수가 1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기능이 노화가 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요인들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저하시켜서 우리의 지구력 운동 수행 능력을 저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내가 운동할 때 젖산을 얼만큼 적게 쌓이게 하는 그런 젖산 역시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연령에 따라서 근력 손실이 오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근육 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연이 주는, 신이 주는 선물로서 우리가 이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근력 손실은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데 웨이트 운동이나 아니면 규칙적인 저항성 운동을 통하면 우리가 높은 수준의 근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에게 노화로 인한 근육량의 손실을 보면요, 50세가 지나가고 나서부터 근육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근육량은 저하가 돼서 우리의 파워도 저하가 되게 되는 거죠. 근력의 변화를 또 보면 실제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활동적인 사람, 그리고 자업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운동한 사람들을 20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100%의 힘을 발휘한다고 보면 그러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자업생활을 하시는 분보다 이렇게 높은 상대 근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서도 운동해도 되나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60세가 넘어도 70세가 돼도 운동을 하면 운동에 대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항성 운동과 지구력 훈련, 이 두 가지 운동 형태는 다른 거죠. 저항성 운동은 우리가 근비대를 위해서 웨이트 운동을 하고, 지구력 운동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저항성 훈련을 하면 기계 수용체가 활성화가 돼서 그래서 엠토르라는 그런 물질을 활성화돼서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근이 비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력 훈련, 심장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구력 훈련을 하게 되면 이렇게 AMPK, 그 다음에 칼슘 MK, P30A 같은 이런 1차적인 신경 시그널들이 활성화가 돼서 그래서 근육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강화시켜 주거나 더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의 유산소 능력을 향상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AMPK는 이런 또 TSC 이런 1이나 2를 통해서 또 단백질을 합성을 자극함으로써 근비대도 같이 시켜주는 거죠. 근데 메인 효과는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기초 대사량이 이렇게 50세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서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것이
체지방량을 적게 하고 근육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그러면 에너지 인테이크에 대해서 에너지 아웃풋에 대한 내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이 원치 않아도 살이 찌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최대산 섭취량의 감소를 보면요. 연령에 따라서 쭉 최대산 섭취량이 감소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50세가 되면 50세부터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1년에 1% 이상씩 감소를 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이 최대산 섭취량의 능력을 유지를 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10km를 달릴 때에 60세 이상 될 때부터 달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근육의 양이 적어지고 근력이 적어지고 최대산 섭취량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에 따라서 달리기를 할 때 달리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달리는 시간을 더욱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대 섭취량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장거리 달리기 수행에 있어서 최대 섭취량의 중요성은 장거리를 달리는 동안 지속적으로 ATP를 생성하는 생성률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 ATP 생성률은 산소 섭취량에 의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섭취량과 몇 %의 능력으로 내가 달릴 수 있는가에 장거리 달리기의 능력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은 지구력 운동 종목에서 선수가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최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고요. 그렇지만 운동의 효율성이라든지 젖산 역치와 같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수행력이 같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실질적으로 운동하기 전과 운동 후에는 초기에 운동했을 때의 산소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산소 부족을 없애주는 거죠. 그 산소가 빠르게 증가하면 젖산 형성을 지원하고 PC 고갈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는 젖산 역치에 이르지 않으면서 높은 산소 섭취량 비율로 코스를 달리는 능력과 달리기 효율성이 장거리 달리기의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지구력 능력이 감소되는데 이것은 젖산 역치에서의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왜 운동이 최대 산소 섭취량을 어떻게 개선시키는가? 우리 애가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대 섭취량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심박출량이 향상이 돼야 되고 최대 동정맥 산소차가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심박출량은 1회 박출량이 증가해야 되고 최대 동정맥 산소차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증가하거나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해야지만이 근육의 혈액으로부터의 산소 추출 능력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근육이라 교감신경계 활동이 저하가 돼서 근육의 혈류량이 증가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 유산소 파워는 우리가 얘기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심폐 능력을 저하를 방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대 운동선수의 예를 보면 훈련한 그런 사람들이 훈련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지구력 훈련을 하면 높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유지하고 그리고 높은 HDL 콜레스테롤,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낮은 중성 지방 유지와 낮은 LAD 콜레스테롤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면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강화된 내당성이 있어서 당뇨병에 대한 그런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더 빠른 근력, 더 빠른 반응 시간, 또 이에 따른 낮은 낙상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구력 훈련이 노인에게는 굉장히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려면 주당 150분의 중강도 또는 75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5손가락 법칙을 활용을 해서 60%, 70%, 80%, 90%, 그 다음에 맥시멈 해서 본인이 어떠한 그런 강도로 운동을 하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그래서 천천히 점등부의 법칙으로 증가시키면 좋으시고요. 건강상에 더 많은 혜택을 원한다 그러면 주당 300분의 중강도 실체 활동이나 150분의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주 2회에 6에서 8 운동 강도의 대근육을 사용하는 그런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굉장히 좋으시고요. 저하 운동은 8회에서 12회 반복할 수 있게끔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도 증가하면서 근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 경우에는 또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 운동을 수행하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체력 수준에 대한 상대적인 신체 활동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노인이 100kg의 벤치프레스를 한다 그래서 본인도 그거를 따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끔 상대적인 신체 활동 강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 같은 경우는 낙상 위험이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균형 유지나 아니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운동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균형 운동으로서 뒤로 걷기나 또는 옆으로 걷기, 뒤꿈치로 걷기나 앉았다 일어나기 이런 스쿼트 동작을 하시면 굉장히 좋으시고요. 난이도도 낮은 것부터 높게 그리고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한 발에 그런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을 하셔도 중요합니다. 다만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께서는 이 만성질환이 자기가 운동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에 맞게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가장 좋은 것이 골 건강과 골다공증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골밀도 감소와 골절 위험이 굉장히 낮아지는데요.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특히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골재 흡수율이 높아짐으로써 골다공증이 걸리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일형 골다공증은 50에서 65세의 노인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척추와 아래쪽 요골에 골절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8배 정도의 높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형 골다공증은 70세 이상의 연령으로서 대퇴나 골반, 상완이 원 부위에 골절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여자가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생리학적으로 해부학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보면 칼슘을 일단은 하루에 1000mg 이상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비타민 D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해서 그래서 뼈 손실을 방지하거나 골절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게끔 해주면 굉장히 좋고요. 심혈관 질환 및 암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가장 좋은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여성의 최대 산소 섭취량은 실질적으로 10년당 10%로 매년 1%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남성과 똑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이 높을수록
나이에 따라 운동량이 감소되면 최대산 수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자기가 체력이 약하면 운동을 하면 더욱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하시면 더 큰 운동에 대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초 체력이 약해지면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초 대사량이 저하가 되고 근육량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체중이 증가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8주 이상 되면 근력이 20에서 30% 정도 증가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근력이 적기 때문에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하면 너무 근육이 펌프업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당한 중강도 운동을 하시면 그러면 더욱더 강한 그런 근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면 어떠한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날까요?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 손상이나 근육상해가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근육이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근육 내 연결 조직이 증가하고 그리고 근섬유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세포 내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운동을 실시하게 되면 똑같은 강도로 운동하더라도 근육 상해의 위험이 감소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은 주 2회에서 3회 이상 하시는 것이 자기의 건강에 좋다는 것이 바로 반복적인 운동 효과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의 횡단 면적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팔의 근력도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근력이 비대해지고 그리고 근근력도 향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운동할 때는 탄수화물의 가용성이 지구력 훈련 적응에 영향을 주는데요. 지구력 선수 같은 경우는 낮은 글리코겐 지구력 훈련은 높은 글리코겐 지구력 훈련보다 골격근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는 글리코겐이 적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운동이 끝난 다음에 탄수화물을 보충을 해주면 더 큰 글리코겐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글리코겐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에너지 사용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서 에너지 결핍을 느끼기 어려워서 미토콘드리아 생성이 저하가 됩니다. 그렇지만 낮은 글리코겐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면 글리코겐 에너지 사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에너지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생성하는 것이 높아져서 그래서 다음 지구력 운동 시 미토콘드리아가 더 활성화가 돼서 우리 몸이 근적응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할 때는 지근섬유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근섬유와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고 근육의 지방대사 촉진 능력도 향상이 되고 그리고 근육의 산화 능력도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가 돼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더 많이 근육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항성 훈련에서 금섬유의 비대가 근섬유의 단백질 그리고 횡단 면적을 증가시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웨이트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렇게 근비대에 의한 근섬유 단백질이나 근섬유 횡단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골격근 섬유의 지구력 훈련은 미토콘드리아 수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근섬유막도 강화시켜주면서 근원섬유 사이에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지구력 훈련은 활동 골격근 섬유의 미토콘드리아 밀도를 빠르게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유발되는 근육 미토콘드리아 증가 규모는 운동 강도 및 운동 시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 보통 ATP가 사용이 돼서 ADP가 되는데 훈련 전에는 ADP가 100개가 쌓여야지만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돼서 산소를 2리터 섭취하게 되는데 우리가 훈련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ADP가 50개만 있어도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돼서 최대 섭취량이 2리터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낮은 그런 ADP 수준에서도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돼서 우리 몸에 필요한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훈련에 의한 근육 연료 이용률에 대한 변화를 보면요. 그러면 지구력 훈련은 모세혈관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미토콘드리아 수를 증가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가 되면 근육에 혈류가 많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리지방산을 많이 전달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유리지방산의 흡수가 증가해서 유리지방산의 이용이 향상이 되고 미토콘드리아는 베타산화효소, 카르니틴 전이효소가 증가되기 때문에 유리지방산을 더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의 혈장 포도당을 아끼면서 지방을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력 훈련이 장시간 운동이 지방을 태운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훈련에 따른 생리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소미와 미토콘드리아 양을 증가시키고 근육 지방 대사의 능력을 증가시켜서 베타산화가 유리지방산을 아세틸조 효소, 아세틸코에이로 전환해서 크렙스 회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토콘드리아 양과 근육의 지방 대사 능력이 증가된다는 것이. 그리고 근육 연료 이용률의 변화는 유리지방산의 근육 이동할 때 지방산의 50%는 근육 내 지방에서 제공되며 나머지는 혈장 유리지방산에서 공급이 되는 건데요. 근데 근지구력 훈련은 유리지방산의 수송력을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모세혈관의 밀도 증가로 해서 혈액이 세포막을 천천히 통과하기 때문에 유리지방산의 활용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지구력 훈련을 하면 우리가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미토콘드리아가 증가된 미토콘드리아가 젖산염과 수소 형성을 감소시켜서 혈액의 pH 산염기를 균형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높아지면 그러면 젖산과 수소 이온의 형성이 감소되고 그리고 피류산염과 NADH의 미토콘드리아 흡수를 증가시켜서 혈중의 pH 산염기를 유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력 훈련의 신호적 자극 적응을 보면요. 우리가 지구력 훈련을 하면 1차 신호에서 칼슘이나 AMP나 아니면 자이라드칼이 증가돼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런 5가지의 그런 2차 신호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속근소미가 지근소미로 전환이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증가되고 항산화 효소가 향상이 돼서 그래서 근육이 더 강해지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력 훈련하면 우리 근육이 유산소성 그런 에너지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운동이 우리 노인과 그 다음에 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방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운동할 때는 이렇게 대뇌피지나 소뇌나 기저신경질에서 이렇게 운동 단위를 향상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최대선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심혈관 조절 중추가 활성화됨으로써 그러면서 심박수나 아니면 환기량이 증가되고 간과 신장 혈류를 감소시켜서 우리 몸의 전체 필요한 에너지를 근육에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은 노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최대 산소 섭취량과 최대 근력이 저하되는데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WHO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더 젊게 그리고 60세까지가 젊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젊게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노화를 예방해 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